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편안하게 잘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5월 1일이 또 근로자의 날이 되기도 해서 수업이 학교에서 수년이 돼가지고요. 선생님들과 한 주 또 수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두 주로 연장을 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분들께서 또 수업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을 참가하시는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측에서도 이제 그거를 뭐 수업 듣는 일정들을 좀 변경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백석톡에 공지 드린 것처럼 이제 매주 일요일까지로 수업 청취 가능 시간들을 좀 연장을 해서 9주차부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뭐 더 말씀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의견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까지 사회복지학부의 산업체와는 달리 또 저는 또 사회복지학부 소속의 교수이기 때문에 학부에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주 월요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출석 사항들까지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매주 월요일 날 오전 중에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을 월요일부터 매주 일요일까지 사이버 수업을 청취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매주 월요일 날 제가 학교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월요일까지 수업을 듣게 해달라 하는 그 요청사항들은 좀 부득이하게 예, 이행을 해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게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수업을 들으시고 그 결과를 월요일 날 오전에 제가 이제 서면으로 학교로 보고를 하도록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 안에 출석 사항들을 이제 매주 월요일까지 월요일 날 오전 시간에 제가 이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일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회 생활을 하시면서 수업을 듣는 게 어려운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결심을 하셨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조금 어려우셔도 좀 기한들을 좀 맞춰서 수업에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0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의 날이 있어서 근로자의 날을 좀 다들 좀 편안하게 잘 쉬시고 또 오랜만에 아무런 수업이나 이런 것 일상의 학교 수업과는 좀 연관되지 않도록 좀 편안하게 쉬셨기를 여러분들한테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어지었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 10주차 수업은 여러분들 계속 함께 공부해 왔던 것처럼 자원봉사 실천 분야 및 대상에서 아동과 청소년, 노인, 또 장애인 분야, 또 기업에 관한 부분, 또 종교계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해서 지난 9주차까지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주차에는 첫 시간에는 문화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2교시에는 국제협력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부분, 그리고 3교시에는 우리 그 자원봉사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있는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또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의 권위의식이 가장 기반이 되는 거죠. 법률과 가치 기준 또는 윤리 강령이 좀 있는데요. 그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윤리 강령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면서 올 10주차 수업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문화자원봉사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자원봉사의 그 실천 분야 및 실천 대상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만나는 아동에 관한 부분, 뭐 청소년에 관한 부분, 어떤 노인 어르신들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 뭐 기업이 법인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지, 또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만나실 수 있는 그 종교계에 많은 계신 분들의 어떤 자원봉사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해 왔었는데요. 요즘 이제 근래에 들어서
많은 어떤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자원봉사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아직 생경한 느낌이 좀 있으실 것도 좀 생경한 느낌으로 드실 것도 같습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지금 학생분들이 주로 이제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어떤 직장에서의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문화자원봉사다라는 것들을 아마 쉽게 접근해서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일상에서 늘 겪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방향도 문화로 방식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주를 제외한 많은 어떤 여가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다 우리의 문화로 명칭을 정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장 요즘 우리나라의 이렇게 핫한 부분의 하나죠. K-팝, 또 K-드라마, 또 얼마 전에 이제 영화에서도 미국에 가서 큰 상을,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던 그 미나리란 영화도 그렇고, 이러한 많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문화가 급속하게 커지고, 문화 역량이 커져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러한 문화를 잘 이렇게 수용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즐기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문화 감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제 이 문화자원봉사도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자원봉사라고 하는 것들은 문화와 자원봉사의 바로 복합된 합성 언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원봉사의 개념에 봉사활동의 영역을 문화 부분으로까지 확장해서 옮겨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즉 문화자원봉사라는 것은 뭐냐? 문화공간 및 문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바로 문화자원봉사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문화자원봉사라는 게 뭐냐라는 것들이 좀 궁금해질 수 있죠. 그래서 문화자원봉사는 예술적 또 인문학적 공감이 있는 문화적 소통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또 삶에 있어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또 어떻게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건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개인들한테는 좀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인 창의성이나 사회적인 활력들, 또 문화적인 공동체성을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K-팝, K-드라마, K-영화로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K-문화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에서 즐기고 있는 많은 문화적인 감수성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구 유럽과 다른 문화, 아니면 동남아와 다른 문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소양을 가지고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문화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한테도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건데, 이 문화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화 감수성을 증진을 시키고 우리 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내에서 이러한 많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회적인 아니면 사회적으로 공통되어 있는 어떤 문화적 공감성들을 공동체성들을 많이 확대 생산시킬 수 있다. 그다음 그런 것들에 대한 소양들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문화자원봉사다라고 이렇게 문화자원봉사가 의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자원봉사는 예술적이고 또 인문학적 공감 있는 문화적 소통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봉사자나 아니면 또 우리 사회에도 모두에게, 사회 구성 모두에게 문화 감수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문화 감수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문화 감수성이 뭐냐? 또 요즘에 이제 이런 문화 감수성이란 말과는 달리 또 많은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사회복지의 분야에 있어서도 감수성 또는 예민성 또는 그 반대말로 둔감하다, 뭐 민감하다, 감수성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감수성이라는 것들은 언어에서, 행동에서,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상의 분야에서 어떻게 예민하게 잘 반응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면 문화라고 하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적용을 해서 표현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성격적인 어떤 소양들을 갖느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자원봉사에서 이야기하는 문화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문화적 수용 능력과 상상 능력을 의미한다. 즉 문화적인 수용 능력과 또 그 문화에 대한 상상 능력들을 바로 문화 감수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능력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기획하는 능력을 이끌어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화 감수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K-팝, K-뮤직이나 아니면 K-영화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눈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아니면 표현해내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해내는 방법들, 기획력들을 바로 문화 감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다. 보이진 않지만 문화 감수성이라는 게 예민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는데 그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문화 감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또 삶의 질 향상의 내적인 어떤 동력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운을 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외롭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감정적으로 힘들고 신체적으로 힘들 때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힘들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내부의 힘들을 키워나가고 내부의 상상력을 키워나가고 기획력을 키워나감으로써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내기 위한 동력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 능력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좋고 어떤 기분 좋은 일들을 상상을 통해서 이러한 기운들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들을 우리는 활력이다. 삶의 활력이 높다. 저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셔. 상상력이 좋아.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늘 같이 있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활기참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감수성의 어떤 한 가지 표현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적인 가치를 재창조하는 밑거름으로 바로 문화자원봉사가 큰 역할들을 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화자원봉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필요성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에 이야기한 문화자원봉사 필요성.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문화적 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나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문화적 권리를 가지고 또 이걸 누리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감수성의 증진은 가정과 학교, 또 인간관계, 혹은 우리가 사회생활, 즉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자원봉사의 활동이 필요한 이유다라는 거죠. 또 거꾸로 말씀을 좀 드리면 바로 이러한 가정이나 학교에서 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직장생활에서도 바로 이런 문화감수성이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계시다라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의 아니면 가정에서의 학교에서의 생활이 더 윤택하고 활기차고 보람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이 문화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으로도 문화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다양성이 한층 확대되는 현대사회에서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인구 구성도 굉장히 다양화되었고요. 또 직업도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죠. 아니면 심지어는 2가지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3가지 일을 하는 사람도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옛날에 이야기하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질 정도의 다양한 외국에 여행을 오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국제 결혼을 통해서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피부색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살아왔던 문화도 다르지만 그런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다양성이 한층 확대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무미건조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많이 이제 본인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죠. 또 본인이 살아가는 것도 정말 여유가 없고 좀 문화적인 어떤 소양이나 혜택들을 누릴 어떤 시간들이 좀 줄어들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뭐 경제적 활동, 어떤 물리적 활동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삶을 좀 윤택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로 이런 문화적인 소통 능력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통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자원봉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문화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봉사자 자신의 문화 감수성들을 높이기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감하는 과정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자원봉사는 문화 감수성을 서로 주고 받고 봉사자와 봉사 상대자가 문화 감수성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문화 감수성을 함께 키워나가는 바로 그러한 활동이다. 그래서 이전에 자원봉사 활동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중요한 문화자원봉사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도입이 되었냐라고 하는 그 도입 배경을 좀 보게 되면요. 문화복지 정책이 시작된 게 이제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문화 참여 향상을 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개체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좀 줄어들고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다가 드디어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생활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문화 정책들을 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문화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도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많은 기관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됐죠. 특히나 이제 많은 이제 쉽게 우리 피부에서 와닿는 게 천안에서도 좀 예를 들자면 천안시에 뭐 이렇게 그 합창단, 또 예술단, 또 뭐 농악단 이런 많은 단체들이 활동들을 그 보조금을 받아 활동들을 하면서 각 지역을 찾아가서 문화 활동들을 한다거나 또 지역의 어떤 예술이나 축제를 하는 것들을 기획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 전통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갈고 닦았던 뭐 합창의 실력들을 좀 뽐내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많은 구성원들과 함께 문화적인 소통들을 늘려나가고 그분들의 여가 생활이나 문화 활동들에 대해 있어서 그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어떤 문화적인 감수성들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렇게 96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드디어 2014년에 광일련 부서들과 함께 많은 그 봉사 문화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문화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은 그 많은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게 특정 계층 아니면 그것들을 좋아하는 아니면 요즘 이야기하는 덕후 아니면 매니아라고 하는 말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만 즐기는 걸로 알았죠.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알았었는데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와 떼어낼 수가 없는 것,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역사인 거고 그 역사 안에는 문화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상을 문화처럼, 일상을 즐거운 삶처럼, 아니면 일상을 즐거운 예술 공연처럼
생각하고 만들어가자 했던 게 바로 생활문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문화가 확산이 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생활문화를 확산을 하게 되다 보니 바로 문화자원봉사라는 이야기도 함께 활성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이나 기술들을 그렇지 못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로 문화자원봉사가 많이 활용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 봉사활동들을 문화자원봉사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영역화하고 문화시설 및 단체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문화자원봉사 활동화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바로 2014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문화자원봉사 활동의 특징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화적 감수성은 세상과의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소양들을 문화적인 소양들을 좀 많이 갖추면 이러한 것들을 매개체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그런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능력들을 키워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매일 한 가지만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분야의 문화적인 분야나 아니면 연극, 영화, 아니면 노래,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기만이 가진 취미들을 통해서 매니아층이나 아니면 덕후라고 하는 이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능력들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창의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새로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그 배움을 갈구하시는 선생님들을 학생분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들 아니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또 제가 교육을 할 때 다른 부분들의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나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 분야를 또 저렇게 보실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간접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이런 다른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창의성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각에서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어떤 힘들을 줄 수 있게 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고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사고의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그래서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폭넓은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창의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힘들을 주는 게 바로 이제 문화자원봉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어떤 변화성, 창의성들을 통해서 예민한 어떤 문화적인 감수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어떤 문화들을 갈구하고 그런 것들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런 갈구하고 참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기획하는 어떤 능력들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더 넓게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자원봉사 활동들의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자원봉사 활동과 다른 일반 자원봉사 활동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 내용들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교재 1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자원봉사와 문화자원봉사의 공통점은 바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또는 국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타자지향적인 행위다. 내가 아닌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적인 사회가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돈을 받지 않고 무가치적으로, 무보수로 타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보여질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직접적인 보상이나 대가 없이 시간, 노력, 재능 등을 나누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혜자와 피수혜자 간의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제 우리는 현대 사회가 되고 복잡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려움들을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고요. 또 자기의 어떤 감정 표현을 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서로 감정 교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들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자원봉사나 문화자원봉사 모두 자아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효과로는 심리적인 안정감, 삶의 만족감 또는 자아 정체감 등을 높이는 자아 실현의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지역 공동체 형성의 기능들이 있어서 의사소통 및 결속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들에 대한 사회 참여를 유도해서 사회 통합에 대한 어떤 사회 통합에 대한 어떤 기능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공통점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차이점은 일반 자원봉사들은 대개 도움을 주는 거에 익숙한 거죠. 즉 문제를 현실에서의 사회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또 그 문제 인식이 된 부분에 대한 실제 참여, 자원봉사로서의 참여, 즉 실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즉 도움과 돌봄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일반 자원봉사는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사회 발전과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가치를 목표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과 대비해서 문화자원봉사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들 또는 활동공간이 문화시설인 봉사활동들을 통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혜자와 피수혜자 간 교감이 이루어진다라는 감정적인 교류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늘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제 적성에 안 맞아 성격에 맞지 않아서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늘 우울해지고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택해 있었는데 이런 문화적인 어떤 자원봉사를 접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일들에서 벗어나서 잠깐 마음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위로와 위안을 좀 얻어서 또다시 새로운 일들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힘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감들을 통해서 대상자의 문화적 감성들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특징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또 이런 문화적인 교감을 통해서 돌봄을 하는 수혜자와 피수혜자 간의 감정을 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돌봄의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대상자들의 문화적 감성의 제고를 통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일반 자원봉사와 문화자원봉사의 차이점들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자원봉사 활동이 이제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 관한 부분들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